자, 수요공급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데요. 오프라인에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힘내시고요. 나중에 문제집에 또 있어요.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하면서 또 훈련을 할 거니까요. 그냥 천천히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자꾸 연습을 하시고요. 자, 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제목이, 자, 우리가 이 수요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데, 자, 이건 제목이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변화에 따라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균형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이었을 때와 그냥 탄력 비탄력적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9페이지 보시면요. 천천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기교, 어떤 야매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99페이지 가시면 그래프로 천천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4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 수평일 때와 완전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요. 밑에, 제목은 이제 4번에 양가로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 수요 곡선이 수평이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1번과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한쪽이 수평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 그래프가 완전히 누워있다는 거예요. 가격과 양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요 곡선이 완전 누운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한쪽이 불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을 본다면 한쪽이 불변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을 본다면요. 어느 쪽이 불변이냐라는 걸 중요시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가격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프라인에서 제가 옆을 찍는다 그러거든요. 가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이 다 불변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수요가 완탈일 때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럼 당연히 가격이 불변이라는 것을 맞추셔야 됩니다.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한쪽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불변이고, 자, 양은 따라갑니다. 자, 공급곡선을 본다면요. 공급곡선이, 자, 이렇게 돼서 증가하면 우측이니까 증가, 감소하면 좌측이잖아요. 그럼 따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양은요. 증가니까 증가. 자, 감소니까 감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양가로 이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는 거거든요. 곡선이. 그럼 수직이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면 제가 가격과 양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완전 수직이라는 건 서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불변일까요? 밑으로 찍으니까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자, 제목이 우리가 넘버링 1번, 2번 수요가 완비다. 그럼 우리가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 그러면 자, 공급이 감소한다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겠니? 자, 그럼 양이 불변입니다. 당연히 양이 불변이고요. 가격은 따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격은 이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양은 불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 불변이잖아요. 가격은 바뀝니다. 자,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공급이 이렇게 있죠. 그럼 증가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공급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하나로만 잡을게요. 그래서 밑에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완탈이다. 그럼 가격이 다 불변이다. 가격이. 그럼 양은 따라가기 때문에 양은 증가, 공급 감소는 양은 감소. 자, 완전히 서 있다면, 자, 이건 완비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고 가격 하락, 공급적인 가격 상승, 양반 불변. 어쪽이 불변인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공급이 완탈이에요.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다 가격이 불변입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감소하면 감소죠. 그 다음에 공급이 완비입니다. 서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요 증가 감소에 따라서 완전히 양이 불변이며
가격 따라갑니다. 수요가 증가, 가격 상승, 감소한다,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5번이 이제 중요해요.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오른쪽 6번도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탄력성을 볼 때요. 어떻습니까? 하나만 보고 그걸 응용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 완전 비틀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밑을 찍으니까 양의 변화가 당연히 없어요.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이 자,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겠냐. 그 다음에 둘 다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증가하겠냐라는 관건이거든요. 이게 탄력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수요가 증가하면 자, 가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상승하겠느냐. 그 다음에 양은 어떻게 증가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면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완전히 비틀어적이라는 건 공급이 어렵거든요. 그럼 가격 상승폭이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인데요. 자, 우리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본다면 이게 가격이고요. 이게 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완전히 서 있으면 완전 비틀어적이 된다 되고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완탈이에요. 완탈. 그럼 탈은 누워 있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비탄력적이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 돼요. 근데 탄력성을 우리가 이 입문 과정에서 가격의 탄력성은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입니다. 양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서 있으면 비, 누워 있으면 탈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격이 똑같고 양의 변화가 틀리다면은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해요. 양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울기를 배우셨어요. 기울기는 다릅니다. 기울 서 있는 정도죠. 기울기는 탄력성하고 반대다. 자, 그럼 만약에 밑변이 똑같아요. 그러면 높이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가격에 대한 우리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서 있는 정도가 되니까 키가 크죠. 그럼 키가 크고 키가 작다. 그럼 서 있을수록 키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는 큰데 탄력성은 작고 가격 변화는 크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럼 기울기는 작아진다. 그렇지만 탄력성은 커진다. 그래서 탄력성은 이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의 변화고요. 기울기는 가격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상태에서 완전 비틀어적이더라. 그럼 기울기가 완전히 가파르게 크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폭이 커요. 양의 변화는 아예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탄력성으로 바뀌어요.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가격 상승은 좀 억제하거든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가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아까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하는 거죠. 근데 탄력적이면 가격 상승폭을 좀 적게 해요. 그럼 덜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은 우리가 탄력성이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탄력적은 양의 변화잖아요. 그럼 탄력적일수록 양의 변화는 더 크잖아요. 근데 기울기라는 건 뭐죠? 키가 크다는 것은 자, 가파릅니다. 자, 이거는 가파르다는 것은 서 있는 정도가 크다는 것은 가격폭이 크고 양의 변은 덜 증가한다는 거죠. 탄력적은 뭐예요? 양이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양은 더 증가한다. 그 양과 반대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할 때 밑에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누워 있으니까 양의 변화가 더 증가하고 가격 변화는 덜 상승하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서 있잖아. 그럼 가격 변화가 더 상승하고 양의 변화는 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 밑에 결론은 수요 변화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는 작고 거래량 변화는 크며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는 크고 거래량 변화는 작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급이 변할 때 수요가 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는 작고 거래량 변화는 크며 밑에 당구장 표시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는 크고 거래량 변화는 작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제는 자, 우리가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것은 폭이 더 커지고요. 덜 상승한다는 건 폭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셔도 됩니다. 자, 감정평가 문제 들어볼까요? 밑에 101페이지. 간평 문제에서 기술 개발로 인한 부동산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공급이 증가합니다.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비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급이 증가한 상태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가파릅니다. 자, 가파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하락될 거고요. 양은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자체는 양의 변화는 자, 덜 증가하겠고 가격은 더 하락하겠죠. 비탄력적이니까. 자, 서리는 정도가 크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요.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가격의 하락폭은 더 많이 하락하고 양은 좀 덜 증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상대편이 서 있으니까 가격이 더 변하고요. 그다음에 양은 덜인데 탄력적은 눕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덜하고 양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101페이지 가시면은 우리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탄력성은 잡았어요. 자,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구분이 있고요.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을 알고 싶다. 위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예요? 탄력적은 양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바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봤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102페이지 가격 탄력성의 구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항상 탄력성이라면 여기에 가격에 대한 생략이 됐죠.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극이면 얘가 항상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자, 그래서 반응이다. 반응을 알고 싶죠. 그 다음에 얘가 A라면 A의 비탄력성.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을 했으니까 가격의 변화율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화율 %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플러스로 고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구합니다. 탄력성은 가격과 양이에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최초값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작한다고 보죠. 중간점도 있지만 최초값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한다. 그럼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 상승했다. 그럼 양이 10개에서 8개로 줄죠. 자, 그럼 탄력성 어떻게 구하냐면요. 절대값이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자, 원래 가격의 최초의 가격이 100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변동분이에요. 20원만큼 변동분이 상승해서 자, 이게 0점이니까 가격이 20%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은요. 원래 개수가 10개였는데 2개만큼 변동했죠. 그럼 우리가 0.2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20%만큼 양이 줄어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탄력성은 우리가 입셀론이라고 하고 1이며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단위 탄력적. 이렇게 보죠. 자, 근데 우리가 20%가 상승했는데 만약에 10%밖에 줄었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더 적죠. 그렇다면 우리가 0.5니까 얘는 입셀론 값이 1보다 작고 0보다 큽니다. 자, 이걸 비탄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탄력적을 보겠습니다. 탄력적은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자, 40%가 줄어들었습니다. 반응을 많이 했죠. 자, 2가 되죠. 1보다 크죠. 자, 이건 아까 1보다 작고요. 자, 그러면 이건 입셀론 값이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는 작습니다. 탄력적이라는 말을 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계속 우리가 봤던 게 자, 탄력성이 20%가 상승을 했는데
완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럼 탄력성이 제로여서 자, 이걸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수직이다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양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제가 비읍을 적으라 그랬죠. 그래서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입셀론 값이 무한대요. 이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럼 완전 탄력적은 반응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20%에서 우리가 증가를 했더니 무한대로 떨어지더라. 그럼 완전히 누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다 얘기했습니다. 탈이니까 탈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서 있으면 완전 미, 눈 탈 이렇게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입문 과정 했던 걸 보면요. 자, 우리가 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질이 아니라 정성적인 것이 아니라 정량적이다. 그 다음에 A를 B로 나눈다면 항상 B에 대한 A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변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이 우리가 직각상곡선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직각상곡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직각상곡선이 있다면 요게 기준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임의의 점 두 점을 찍어서 자, 요렇게 된다면 여기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 변화가 똑같죠.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자, 반대로 이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할 때를 볼게요. 자, 이건 곡선이 조금 더 우리가 가파르고요. 자, 이건 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완만합니다. 자, 그럼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작은 같지만 반응이 달라요. 자, 그러면 자극을 줘서 반응을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요거와 반대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만약에 하락했다. 양의 변화가 얘가 단위 탄력적이 1이 기준이다. 자, 이거는 요것밖에 못 바꿨다. 0.5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자, 그럼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이 같아서 1이 됐는데요. 자, 이건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작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이 더 큰 게 더 많이 변했죠. 자, 그래서 이건 탄력성이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의 구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충분히 입문 과정에 썼기 때문에 5가지가 있다는 거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3번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별표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5가지가 있다는 자체를 입문 과정에서 배웠고요. 자,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대체제였어요.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요. 적을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탄력성에 대한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수요는요, 대체제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얼큰하게 취했어요. 된장찌개 먹고 밥도 많이 먹었는데 탄산음료 였습니다. 아줌마 콜라 주세요. 콜라 없대.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없대. 환타 주세요. 환타 없대요. 그럼 오란시 주세요. 오란시 없대. 미란다 주세요. 엄청나거든요. 그럼 대체제가 많다는 건 이동하기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가격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하는 양의 변화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안 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은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수요자는 다른 걸 산다는 거죠. 근데 비탄력적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적어요. 쌀이라는 건 대체제가 적기 때문에 갈 데가 없거든요. 이동할 데가 없어요.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더라도 못 줄입니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대체제가 많은 쪽으로 우리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체제가 많으려면 용도가 다양해야 되죠. 그럼 첫 번째, 용도의 전환이 용이됩니다. 용이되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장기가 대체제 유입이 더 좋죠. 장기는 시간이 충분히 주니까요. 그럼 장기가 단기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개별성 때문에 대체제를 구하기 힘듭니다. 뭐 주택의 대체제는 뭐 서울역이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주거용과 상공용을 봤을 때, 자,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아요. 단독주택, 오피스텔. 자, 주거용을요, 우리가 단독주택에서 오피스텔, 아파트로 가면 하루 포장해서 하면 되는데, 상공용은 용도 전환이 어렵죠. 자, 지금 여기 강의실이 우리가 학원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삼겹살집으로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럼 주거용이 더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세분화할수록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대체할 게 없는데, 자, 이것을 쪼개요. 쪼개서 더 세분화시키게 되면 더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자, 물건의 상품도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떻습니까? 자, 음식과 음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밥과 음료수가 있으면 음료수도 어떻습니까? 과일 주스와 탄산음료가 있고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분화할수록 더 동질화돼서 대체제가 많아집니다. 자, 부동산도요. 자, 세분화하게 되면요. 전국적에 서울하고 일산이 틀리지만 서울도 구마다, 동마다 그 동에 있는 아파트와 있으면 아파트도 우리가 그 동에 대해서 대체제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할수록 대체제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좀 비쌀수록 좀 탄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품이요. 좀 비싸기 때문에, 투기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비싸도 안 사버리죠. 근데 필수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쌀 같은 거 사 먹어야 돼요. 비쌀수록 더 탄력적이다. 가격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됩니다. 자, 그러면 펜을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102페이지요. 자, 대체제 수가 많으면 탄력적이다. 자,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고 기간이 길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7번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탄력적이지만 세분화될수록 동질의 탄력성이 바뀐다. 자, 기억해 보시면 대체제 주거용이 더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쌀수록 탄력적이라는 것은 4번이에요. 가격이 수익이 높을수록. 자, 부동산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볼펜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저가품이 10% 가격 변할 때보다 고가품이 10% 가격 변화했을 때 더 수요량이 더 많이 변하죠. 우리가 안 사버리죠. 가격 오르면. 근데 생활필수품 투자재가 비싸죠. 비탄력적이고 사치품은 더 탄력적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을 개별 곡선을 합치게 되면 양을 합치니까 더 수평적으로 탄력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수요의 가격 특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예요. 자, 요게 우리가 이제 30회 때 단위 탄력적이 안 나오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자, 이렇게 적습니다. 자, 103페이지 4번입니다. 자, 간략하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자,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위 탄력적이 안 나오다가 나왔어요. 30회 때. 그럼 단위 탄력적은 직각상곡선을 얘기하면서요. 자, 기업의 총수입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요 세로 축은 가격, 프라이스고요.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빵을 10개를 사시게 되면 5,000원을 지불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 기업의 총수입이에요. 이 면적이 클수록 수입이 큽니다. 자, 단위 탄력적을 우리가 배웠어요. 단위 탄력적이다. 가격과 양이다. 입셀론 값이 1이라는 것은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서 자, 보십시오. 여기가 똑같아요, 면적이. 그럼 가격을 올리든 기업의 수입이 변화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단위 탄력적이. 처음에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탄력적과 비탄력적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갈까요?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이제 짓습니다. 그럼 A 지역에 탄력성을 본 거죠. 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제가 되게 많죠. 선택의 폭이 넓어요.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불리해지죠. 그렇다면 가격을 자 올리면 안 사버려요. 딴 데로 이동합니다. 박리담배라는 거 아시죠? 가격을 떨어뜨려야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가 정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B 지역을 봤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체제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요자가 불리해집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도 사거든요. 그럼 고가 정책을 씁니다. 그럼 수입도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자,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도 늘어난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래서 103페이지 박스가 중요합니다. 탄력성이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은 가격을 올려야 수입이 증가합니다. 자, 단위 탄력적은 수입 불변이죠. 이게 나섰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볼 때는 이제 105페이지 가시면 다시 한번 제가 5번에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이라는 자체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밑에 어때요?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정책으로 하고 비탄력적은 고가 정책으로 한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소득 탄력성은 자,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문제집 때 해드리고요. 기본서에서는 이론만 철저히 하십시오. 그래서 소득 탄력성. 자, 좀 전에 가격 탄력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 그래서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같이 묶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탄력성이라는 자체는요, 항상 무슨 탄력성이다 그러면 여기에 소득에 대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그래서 얘가 자극이고요. 얘가 반응이에요. 항상 양의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A에 대한 비탄력성. 그럼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제가 소득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하겠습니다.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방향 크기를 얘기를 해요. 0과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 양을 늘리는 게 정상적인 제어입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 값이 0보다 큽니다. 플러스 값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상제라고 봅니다. 그럼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안 사버려요. 자, 이게 우리가 새 차고 중고차가 열등제였죠. 그럼 반대 방향이면 탄력성이 마이너스가 돼서 열등제가 될 겁니다. 자, 앞쪽에서 왜 소금 같은 게 전혀 반응이 없죠. 자, 그럼 소득이 늘어나도 변화가 없는 게 입살로 값이 제로예요. 자, 이걸 우리가 중간제, 중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손을 들어보시면요.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면 정상제예요. 반대는 열등제, 반응이 없으면 중간제입니다. 자, 그래서 105페이지 가시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자, 이거는 분모에 대한 분자, 소득 변동률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자, 첫 번째 정상제입니다. 자, 같이 움직여요. 소득이 증가하면 양도 증가하니까 플러스 값이면 비례해서 정상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반대는 열등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중간제는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기 교차 탄력성.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X제의 가격 변화의 Y제에 대한 수요량이에요. 자, 그래서 Y제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퍼센트.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의 변화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는 X제의 가격의 대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Y제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빌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 안 사고 자, 아파트를 사세요. 그럼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높아졌다. 그럼 이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면 우리가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앞쪽에서 우리가 커피와 설탕이 있습니다. 그럼 커피 가격이 오르면 커피도 줄이고요. 설탕도 줄여버려요. 그럼 커피 가격과 설탕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면 이건 마이너스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보완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커피와 소금은 상관없죠. 그래서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 설탕은 수요량이
자, 우리가 소금은 수요량이 불변이더라. 자, 이거는 독립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0이어서 자, 이거는 독립제가 된다. 그래서 대보독이라고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보독.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오른쪽 가십니다. 자,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은 자, 같이 움직여요. 그 좌측의 1번을 보시면 X제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Y제가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건 플러스니까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 값이 되고요. 보완제는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X제 가격이 하락하면 Y제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는 보완제가 되고 두 제화가 독립제인 경우는 X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자, 어떻습니까? 상승하나 하락해도 수요량이 불변이죠. 이건 독립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